이번 시간에는 왜 지금 장애인 활동 지원사가 주목받는지 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사는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 참여를 실질적으로 돕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의 목적을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의 목적.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해 스스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 참여를 돕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이 단순히 생명을 유지하는 차원을 넘어 독립적으로 생활하고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서비스는 가사활동, 외출동행, 사회활동 참여 등 다양한 영역에서 장애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공됩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의 필요성. 앞서 설명했듯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는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들이 독립적인 자립생활과 사회 참여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신체 활동부터 가사 활동, 이동 보조에 이르기까지 장애인의 일상 전반에 걸쳐 다양하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는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은 물론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사회적으로 고립되지 않고 주체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중요한 사회적 역할을 담당합니다. 동시에 장애인을 돌보는 가족 구성원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어 가족 구성원들이 보다 여유롭게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의 제공 형태.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는 장애인의 생활 전반에 걸친 신체적 도움 외에도 임신 지원, 생활 지원과 같은 폭넓은 사회 서비스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일상적 가사활동 지원에서는 청소, 요리, 빨래 등 집안에서 필요한 다양한 활동을 돕고 외출 지원을 통해 장애인이 병원 방문, 쇼핑, 문화생활 참여 등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서비스는 장애인의 개별적 욕구와 상황에 맞추어 유연하게 제공되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촉진하고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사의 개념. 장애인 활동 지원사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을 수료한 전문 인력으로 장애인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지원과 자립생활을 촉진하는 국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장애인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특성을 고려하여 개별화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며 장애인이 독립적으로 생활하고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사 자격의 주요 특징. 장애인 활동 지원사는 방문 요양 보호사와 유사해 보이지만 대상자가 노인이 아닌 장애인이라는 점에서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자격은 과거에 장애인 활동 보조인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졌으나 보건복지부의 결정에 따라 2019년 4월부터 공식적으로 장애인 활동 지원사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는 노인 장기 요양 서비스와 중복으로 받을 수 없으며 장기 요양 수급자로 지정되는 경우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는 자동으로 중단됩니다. 요양보호사와 장애인 활동 지원사의 차이점. 돌봄 대상자 구분. 요양보호사는 노인 장기 요양 등급 판정을 받은 노인을 대상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반면 장애인 활동 지원사는 활동 지원 등급을 받은 장애인에게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대상자의 특성과 장애 정도를 명확히 파악하여 적절한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자격증 취득 여부. 요양보호사는 반드시 국가에서 인정하는 국가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정해진 교육 시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사는 국가 자격증이 아닌 일정 시간의 교육 수료만으로 활동이 가능하지만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여 활동 지원 서비스에 필요한 실질적인 지식과 기술을 충분히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육 시간의 차이. 요양보호사는 기본적으로
총 240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국가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에도 최소 50시간의 추가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사의 경우 기본 교육 시간은 40시간으로 비교적 짧으며 관련 자격증 보유자는 32시간의 교육만으로도 자격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의 다양한 특성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가 교육과 훈련에 참여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근무지의 차이. 요양보호사는 주로 요양원, 주야간 보호센터, 방문요양센터 등 노인복지시설에서 근무합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사는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목적으로 장애인 종합복지관, 자립생활센터, 사회적 협동조합 등 다양한 기관에서 활동하게 되며 장애인의 개별적인 생활 환경과 요구사항에 맞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활동지원사는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적 참여를 촉진하는 것이 주요 역할이므로 장애인의 환경을 세심히 고려하고 지원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 자격 취득 방법. 장애인 활동 지원사가 되기 위해서는 별도의 국가 자격 시험은 없으나 반드시 지정된 활동 지원 양성 교육기관에서 필수 교육을 이수하고 현장 실습을 완료해야 합니다. 기본 교육 과정은 이론과 현장 실습을 포함하여 40시간으로 구성되며 이를 성실히 수료하여 활동 지원사로서의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해야 합니다.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교육을 바탕으로 장애인의 개별적 욕구와 특성에 맞춘 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됩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사 지도사 교육의 목적. 장애인 활동 지원사 지도사 교육은 장애인의 독립적인 자립생활과 사회적 참여를 촉진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를 위해 장애인이 일상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생활 지원을 제공하며 실질적인 도움과 더불어 체계적인 정보를 통해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이 교육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져 지역사회에서 사회적 통합을 이루도록 돕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장애인의 사회적 권한과 참여의 범위를 확대하여 장애인이 보다 주체적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장애인 개인의 삶의 질 개선을 넘어 장애인의 존엄성과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사 지도사 자격증 취득 및 활용 기관. 장애인 활동 지원사 지도사 자격증은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갖추고 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라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 등록된 기관에서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기간은 최대 4주이며 온라인 교육 과정의 출석률 60% 이상과 객관식 사지선다형 온라인 시험에서 100점 만점 기준 6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합니다.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는 장애인 종합복지관,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장애인 복지연합회, 발달장애센터, 사회적 협동조합 등에서 활동할 수 있으며 이러한 기관을 통해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자립생활을 촉진하는 다양한 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른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 등록된 기관은 어떤 기관인가요?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 등록된 기관이란 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국가 외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주무부처의 민간 자격을 신설하여 등록한 기관을 말합니다. 이 기관들은 민간 자격을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정부의 승인과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민간 자격의 공신력과 신뢰성을 유지하고 자격증 발급의 투명성을 보장하여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활동지원사의 자격 요건과 특성. 활동지원사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활동지원 서비스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만 18세 이상의 사람으로 학력의 제한은 없습니다. 활동지원사는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정해진 교육 과정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의 경우 법적으로 규정된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을 때만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활동지원사로 채용할 수 있습니다. 활동지원사 자격 제한사항. 활동지원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명시된 활동지원 인력 정신질환자, 마약 대마,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등의 결격 사유 이외에도 자격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받는 본인은 활동지원사가 될 수 없으며 서비스 대상 장애인과 같은 세대에 거주하는 가족이나 친인척 및 기타 동거인도 활동지원사로 활동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복지시설에서 근무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인 자, 개인 운영시설의 신고자,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기관과 교육기관의 임직원 및 종사자는 활동지원사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서비스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고 이해관계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어서 장애인 활동 지원 제도의 도입 배경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제도가 등장하게 된 사회적 맥락과 장애인들이 스스로 삶을 결정할 수 있도록 돕는 이유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이 더욱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배경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제도의 도입 배경. 장애인 활동 지원 제도는 장애인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장애인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온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배경이 있습니다. 특히 이 제도의 중요한 원칙은 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다양한 선택권을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제도적 차원에서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서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개개인이 독립적이고 능동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장애인이 사회적 고립에서 벗어나 주체적으로 사회와 소통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인력의 역할.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요 인력으로는 활동지원사, 요양보호사, 방문간호사가 있습니다. 각 지원 인력은 역할의 전문성과 서비스의 목적에 따라 명확히 구분됩니다. 활동지원사. 장애인의 가정에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사회적 활동 지원 등을 수행합니다. 요양보호사. 장애인의 신체 활동과 일상생활 지원을 목적으로 하며 가정 또는 요양시설에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방문간호사. 장애인의 가정을 방문하여 간호 서비스 및 진료 보조, 요양 상담 등 전문적인 의료 및 보건 서비스 영역을 지원합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제도의 지원 서비스. 활동 보조 서비스. 활동지원사는 장애인의 신체 활동과 일상생활 전반을 지원합니다. 옷 입기, 식사 보조, 화장실 이용과 같은 신체 활동부터 병원 방문이나 외출 동행 등의 외부 활동까지 지원합니다. 활동 시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존중하며 활동지원사가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장애인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야 합니다. 방문 목욕 서비스. 활동지원사는 장애인의 위생관리를 위해 방문하여 목욕을 지원합니다. 장애인의 프라이버시와 존엄성을 지키며 안전한 환경에서 목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미끄러짐이나 낙상 위험 등 안전사고에 유의하고 목욕 전후 장애인의 건강 상태와 피부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여 이상이 발견될 경우 보호자 또는 의료진에게 즉시 알려야 합니다. 방문간호 서비스. 활동지원사는 장애인의 건강 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간단한 의료보조 업무를 수행합니다. 처방된 약의 복용 여부를 확인하고 복약 지도를 제공하며 장애인의 건강 상태 변화를 세심하게 관찰해야 합니다. 중증 장애인의 경우 특히 활동지원사가 간호 업무를 수행할 때는
반드시 의료진이나 보호자와 긴밀히 협력하여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해야 합니다. 가사활동 서비스. 활동지원사는 청소, 빨래, 식사준비 등 장애인의 가정생활을 돕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장애인의 생활습관과 선호도를 파악하여 적절하게 가사활동을 지원해야 합니다. 활동지원사는 지원하는 과정에서 장애인의 독립성을 해치지 않도록 주의하며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장애인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해야 합니다. 사회활동 지원 서비스. 장애인의 사회적 참여를 돕기 위해 외출 동행, 산책, 쇼핑 등 다양한 사회활동 지원을 제공합니다. 장애인이 사회적으로 소외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외부 활동을 계획하고 이동 시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장애인의 개별적인 신체 상태와 상황에 따라 적절한 동행과 지원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제도 신청 절차. 1. 신청 접수 및 서류 제출. 신청 접수 절차. 신청자가 장애인 활동 지원 제도를 신청하려면 본인 통장 사본과 건강보험증을 가지고 거주지의 읍면동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우편, 팩스,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방문조사 일정 협의 및 조사.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장애인과 전화로 사전 협의한 후 장애인의 가정을 방문하여 심신의 기능 상태, 활동 지원 필요 정도, 생활 환경 등을 조사합니다. 활동 지원사는 서비스 제공 전 이와 같은 절차가 이루어졌음을 인지하고 해당 평가가 어떤 항목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지 숙지하여 서비스 제공 시 참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3. 수급 자격 심의 및 등급 결정. 국민연금공단의 방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군구에 설치된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서 장애인의 수급자격 인정 여부 및 활동지원 등급을 결정합니다. 활동지원사는 장애인이 받는 서비스 등급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의 범위와 수준이 달라지므로 등급 결정 방식과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4. 결과 통지 및 서비스 개시. 활동지원 등급 결정 결과는 신청자에게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우편으로 통지됩니다. 통지되는 자료에는 사회복지 서비스 및 급여 결정 통보서, 표준급여 이용 계획서 등이 포함됩니다. 활동지원사는 장애인이 통지받은 등급 및 표준급여 이용 계획서에 따라 서비스가 개시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하며 실제 서비스 제공 시 이 내용을 바탕으로 활동 지원 업무를 진행하게 됩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평가 항목의 구성. 활동 지원사는 장애인 활동 지원 제도의 평가가 어떤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있으면 실무시 장애인의 상황을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기능 제한 영역. 기능 제한 영역은 장애인의 신체적, 인지적, 사회적 활동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영역입니다. 그게 일상생활 활동, 수단적인 일상생활 활동, 인지행동 특성, 사회활동으로 나누어 평가됩니다. 일상생활 활동은 기본적인 신변 처리 능력을 평가하며 수단적인 일상생활 활동은 집안일과 같은 독립적 생활 수행 능력을 확인합니다. 인지행동 특성은 인지 및 행동 상태를 평가하며 사회활동은 사회적 참여와 관계 유지 능력을 평가합니다. 아동 평가 지표 구성. 아동의 평가 지표는 총 27개로 구성되며 기능 제한과 사회활동 영역을 포함합니다. 기능 제한 영역은 일상생활 활동, 수단적 일상생활 활동, 인지행동 특성으로 구성되어 총 20개 지표를 평가합니다. 추가로 사회활동 관련 지표를 포함하여 아동의 사회적 참여 능력도 평가합니다. 성인 평가 지표 구성. 성인의 평가 지표는 총 36개로 기능 제한 평가 항목이 29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일상생활 활동, 수단적 일상생활 활동, 인지행동 특성을 평가하여 성인의 일상적, 사회적 기능 제한 상태를 포괄적으로 파악합니다. 가구 환경 평가. 가구 환경은 장애인의 생활 환경과 사회적 지원 체계를 평가하기 위한 영역으로 구성됩니다. 독거, 취약 가정, 조손 가정, 한부모 가정, 본인을 제외한 가족의 사회생활 등 총 5가지 지표로 구성되며 장애인이 처한 환경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생활 지원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활동 보조, 방문 목욕, 방문 간호 급여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활동 보조급여는 활동 지원사가 장애인의 신체 활동, 가사 활동, 사회 활동 등 일상생활 전반을 돕는 서비스로 시간당 일정한 수가로 지급됩니다. 방문 목욕 급여는 요양보호사가 목욕 장비를 이용해 장애인의 가정을 방문하여 제공하는 목욕 서비스이며 차량 사용 여부에 따라 수가가 달라집니다. 방문 간호 급여는 방문 간호사가 장애인의 가정을 방문하여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며 서비스 제공 시간에 따라 수가가 차등 적용됩니다. 이어서 장애인 활동 지원사의 주요 역할과 가치를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자립생활 촉진을 위해 활동 지원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책임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지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신뢰를 구축하는 서비스가 왜 중요한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사의 주요 역할과 가치. 장애인 활동 지원사는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 참여를 돕기 위해 활동 지원 서비스의 목적과 가치를 명확히 이해하고 이를 실천해야 합니다. 특히 장애인이 최대한 독립적인 삶을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며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하여 장애인 스스로 자신의 삶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지역사회에 적극 참여하고 장애인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장애인 이용자의 권리 존중과 보호. 장애인 활동 지원사는 장애인을 독립된 개체로 존중하며 각자의 의견과 욕구가 반영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장애인이 스스로 서비스를 선택하고 자신의 삶을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자기결정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장애 정도와 생활 환경을 세심하게 고려하여 개인의 선호와 생활 양식을 반영한 서비스 계획을 세우며 지원사와 장애인이 상호 동등한 위치에서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권리 보호에 신경 써야 합니다. 신뢰를 구축하는 서비스 제공 방법. 장애인 활동 지원사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정직성과 투명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장애인과의 개방적이고 명확한 의사소통을 유지하며 장애인의 프라이버시를 철저히 보호하는 윤리적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또한 약속된 서비스 제공 시간을 준수하고 부득이한 상황으로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에는 미리 충분히 설명하고 장애인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의 관련 기관이 정한 규정과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여 일관되고 신뢰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용자의 권리 존중과 위험 관리의 중요성.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이용자가 본인 또는 타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스스로 인지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특히 이용자에게 위험 감소권이 있음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을 준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용자가 타인에게 해를 끼칠 가능성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정해진 지침과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아울러 잠재적 또는 실제적인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반드시 관련된 기관과 동료들에게 위험평가 결과와 그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명확히 공유할 책임이 있습니다. 활동 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의 질적 향상과 전문성 유지.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업무가 합법적이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항상 정해진 규칙과 절차를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업무 중 발생하는 모든 사항은 요구되는 서식에 정확하게 기록하여 투명하게 관리해야 하며 업무 수행 중 어려움이나 안전한 수행에 문제가 생길 경우 즉각적으로 관련 기관에 알리고 필요한 지원을 요청해야 합니다. 또한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에 관한 지식과 기술을 지속해서 습득하고 유지하기 위해 관련 교육과 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이로써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동료 지원사들의 전문성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장애인 활동 지원사의 역할과 서비스 제공의 핵심 가치를 알아보았습니다. 장애인의 권리 보호와 자립생활 촉진을 위해 서비스의 신뢰성과 개별 맞춤형 지원이 필수적임을 짚어봤습니다. 무엇보다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질적이고 신뢰받는 지원 서비스가 중요합니다.